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녀가 한국에 돌아와서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 온 마리사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로 벌써 나이가 88세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 여기 미국으로 입양되어 한국과는 먼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살면서 한 번씩 그립기도 하고 꿈에도 나온 적은 있었지만 현실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한국은 먼 곳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정말 감격적으로 70년이 넘는 세월 만에 한국에 다시 발을 딛게 되었죠. 저의 손녀 덕이었습니다. 손녀는 요즘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제가 손녀가 보는 것들을 지나가며 우연히 보다가 한국어가 나오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는 요즘 한국 드라마와 방송이 너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슬쩍 지나가며 한국 출신이라는 말을 해도 별로 관심들이 없었는데 이제 손녀는 저의 한국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먼저 묻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한국 출신이라는 말을 자랑스레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고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도 했죠. 한국에는 미남미녀가 많고 정말 유명한 가수도 많다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나라가 되다니요. 그냥 한순간의 호기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스타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전 손녀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제 어린 시절의 한국에 대해 드디어 이야기해 주었죠.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내가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6.25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참 오래전 일이지만 사람이 큰 충격과 공포를 느낀 일은 쉽게 잊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의 기억과 슬픔을 잊고 묻어두고 살려고 했지만 아직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6.25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고 미국으로 입양까지 되었어요. 전 어릴 적 한국에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집을 잃게 되었고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은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입을 떼기에 너무도 슬픈 사건이지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언니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까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선명한 기억은 세상에 언니와 단둘만 남겨졌다는 슬픔과 언니만은 잃지 않아야겠다며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디론가로 계속 걸었던 기억입니다. 이런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전쟁 고아가 많았어서 그런지 저희도 누군가를 따라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차라리 다행이었죠. 저는 언니와 함께 그곳에서 열심히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모두 슬픈 사연을 안고 와 있는 친구들이었지만 꿋꿋이 살아가며 어느 날은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다 다투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며 지냈죠. 그곳에서 저는 언니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었는데 언니와의 소중한 순간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습니다. 언니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우리 자매에게 끝까지 함께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가족을 만나 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거부했던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언니도 곧 좋은 가족으로 입양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언니 모두에게 행운과 같은 일이라며 설득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이유였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우리의 이별이 더 나을 것이란 결심을 하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맘때쯤 고아원의 생활은 참 힘들었거든요. 늘 배가 고팠고 고아원 형제들 사이에서 언니와 저는 자매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괴롭힘도 당했죠. 언니와 저는 며칠 밤을 함께 손꼭 붙잡고 몇 년만 참고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기로 하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저에게 큰 변화와 따뜻한 품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입양을 가서도 한동안 언니와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편지를 통해 언니와의 소중한 연결을 유지하였죠. 편지를 보내고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주 드문드문 연락이 되었지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장이 도착하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언니로부터 받은 마지막 편지에서 드디어 언니도 고아원을 나와 입양 가정으로 간다는 내용을 읽었었기에 언니가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 때문에 소식이 자연스레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그때는 정확한 배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저 배달 사고이려나 생각하고 그럭저럭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언니는 서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살아갔죠. 미국에서의 적응과 생활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큰 지지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른이 되자 언니와의 연락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던 연락처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고아원으로 언니의 새 주소를 묻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와의 소중한 연결은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니와의 연락을 잃은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서로 잘 살고 있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하는 희망으로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었을 때 새로운 가족과의 삶을 잘하기로 마음먹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언어,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저는 제 뿌리인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함께 존재하여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강인한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친구들을 사귀고 저도 저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쯤 저도 제 생활이 바쁘고 중요했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까지 되었죠. 저는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기르며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에게 한 번씩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아이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했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인의 외모로 살며 차별받았듯이 우리 아이들도 혼혈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자랐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이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들은 더욱더 미국인처럼 보이고 싶어 했고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었죠. 저는 아이들을 위해 제 과거는 제 마음속에만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다 늙고 손녀는 장성했을 즈음 우연히 한국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손주들은 한국을 궁금해했고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으며 심지어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제 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혹여나 제가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벌인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는 마침내 언니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세대의 SNS의 발달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가족들이 저를 불러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듣자마자 오열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어 너무도 고맙다고 말하며 하염없이 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죠. 한국을 그토록 가보고 싶다고 하던 손녀는 바로 한국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가족들이 한국까지 비행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거뜬했습니다. 10번이라도 한국행에 오를 수 있었죠. 다행히 이 나이에도 별로 아픈 곳이 없어 저는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을 하자 그때부터는 기대와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헤어진 시간과 감정들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 언니의 모습과 이야기를 듣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보냈던 편지 5통을 손에 꼭 쥐고 비행 내내 울다가 졸다가 꼬박 눈을 뜨고 있다가 어떻게 도착한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저는 언니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잃어버린 연결이 이렇게 극적으로 찾아진 것은 그 자체로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언니와 만난 저는 언니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국말을 거의 잊어 소통이 서툴렀지만 언니라는 단어만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가정에 입양을 갔다가 파양당해서 계속 한국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가족들이 저와 제 가족들에게 한국의 고향과 관광지들을 소개해 주어서
저희는 한국 여행을 2주 동안 하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린 후 계속해서 한국의 풍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옛 이야기와 현재의 한국 이야기를 번갈아 이야기했고 언니도 한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녀는 믿어지지 않지만 검색을 통해 한국이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과 같은 시절을 겪고 이렇게 성장한 한국인들에게 대단하다고 전하고 싶다더군요. 저는 한국의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과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에 깜짝 놀랐고 손녀는 예전에 한국이 그렇게 못 살았었다니 하며 놀랐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하고 변화했으며 현대적인 건물과 기술적인 발전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도시의 모습, 현대적인 건축물, 현대 문화와 기술을 마주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미국보다도 뛰어나오이는 한국의 고속철도와 첨단 통신망, 혁신적인 문화 등을 보며 이전에 기억하는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 소중한 고향인 한국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룬 곳인지를 직접 목격하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언니와 저의 생활을 꾸린 터전이 너무 달라 죽는 날까지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정말로 마음속에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이렇게 잘 되어서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가족 앞에서 그랬듯 미국인들 앞에서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으쓱하며 다녀야겠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는 당시의 어려움과 희생을 겪은 사람들이 지금의 번영한 한국을 만들어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적인 변화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